안녕하세요. 코레그로입니다. 이제 봄 가뭄, 뜨거운 고온 날씨로 인해서 이 관수시설 없이 성공적인 고추 농사를 짓기가 매우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관수시설을 하시는 농가분이 더욱 많아지셨는데요. 이제 일반 노지보다 관수시설만 해도 수확량이 40% 이상 증가한다는 재배시험 결과도 있는데요. 이때 관주용 비료를 잘 활용하시면 더욱 수확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관주 비료는 물비료, 즉 물을 줄 때 이제 물에 녹여서 비료까지 함께 주는 건데요. 오늘은 정식 후 효과적인 관주용 비료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정식 당일 물 공급 시 내용입니다. 이때 칼슘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질산칼슘이나 루트칼 같은 제품을 1000배 정도 희석해서 구멍 관수, 조루 관수를 해주시면 이 고추 모종 세포 조직을 강화하고 또 보다 빠른 뿌리 활착에 유리하고 이 초기 저온 스트레스 극복에도 도움이 되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이제 그럼 효과적인 관주를 위해서 어떤 비료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이제 요소를 물에 녹여주면 그것도 이제 관주 비료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질산칼슘, 황산칼륨 등 물에 녹여서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균형적인 양분 공급을 위해서 질소, 인산, 칼륨, 그리고 황, 고토, 필수 미량 요소까지 함께 들어있는 관주용 비료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정말 많은 관주용 비료들이 있죠. 그리고 비료들마다 성분도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저희 코리아그로 관주용 비료인 하카포스도 저희 한국에서 유통되는 게 7가지 정도 비종이 되는데요. 이제 물론 많은 비종을 세분화해서 적용하시면 전부 다 적용할 수 있지만 이 대표적으로는 3가지 정도를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먼저 농가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30, 10, 10 같은 질소 함량이 제일 높은 비종을 준비합니다. 이제 이는 초기 생육을 향상시키고 또 영양 생장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생식 생장과 고추 열매를 키우기 위해서 칼륨 함량이 제일 높은 비종을 준비합니다. 마지막으로 질소, 인산, 칼륨의 함량이 같은 비종을 준비합니다. 이 비종은 생육 중기나 균형 성장을 유지하고자 할 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관주용 비료 3가지를 사용하시는 것도 이 농가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힘들고 귀찮은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농가분들이 이 균형 생장용으로 쭉 사용하시기도 하는데요. 물론 밑거름 관리, 생육 중 물 관리를 잘 해주셔서 균형 있게 성장을 하면 이 균형 생장용만 사용하셔도 어느 정도 성공적인 농사가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지금 내 고추가 너무 영양 생장 위주로 크거나 아니면 꽃이 적게 피고 열매가 잘 크지 않는다면 이 균형 생장용 비료로만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질소 함량이 가장 높은 비종, 칼륨 함량이 가장 높은 비종, 질소, 인산, 칼륨의 함량이 똑같이 들어있는 비종, 이렇게 3가지를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내신다면 보다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제 인산 함량이 가장 높은 비종도 같이 적용하시면 좋은데요. 이제 인산이 높은 비종은 뿌리 발달과 그리고 꽃을 더 많이 피게 하는, 즉 생식생장 유도에 가장 적합한 비료입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칼륨이 높은 비료도 생식생장 전환에 효과가 있는데 이제 굳이 인산 함량이 높은 비료가 필요할까요? 이제 물론 질소 과다에 의한 억제에는 이제 인산보다 칼륨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칼륨은 이 질소를 억제해 줌으로써 생식생장 유도에 도움이 되는 건데요. 이제 인산은 직접 생식을 전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리하면 인산은 생식생장 유도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칼륨은 생식생장 유도를 간접적, 보조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산이 높은 비종은 이제 크게 농가분들이 사용하시지는 않으신데 이제 뿌리 발달에 고민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고추가 꽃이 적게 피거나 꽃이 잘 떨어지는 현상이 많이 발생한다면 이제 인산 함량이 높은 관주용 비료도 같이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토대로 이 고추를 정식하시고 생육기별 관주 비료 사용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용 방법과 사용 주기는 이 제품마다 사용량이 다르고요. 또 물 주는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초기부터 영양생장 위주로 클 수도 있고 생식생장이 더 강하게 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는 참고만 하시고 농가분들이 이제 생육 상태에 따라서 비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먼저 활착기에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질산칼슘 정도만 1000배 정도 희석해서 조루관주나 구멍관수를 해주시고요. 이제 활착이 완료된 이후에 뿌리 발달을 더욱 과속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인산 함량이 제일 높은 비종으로 관주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초기 빠른 수세 확보를 위해서 30, 10, 10 같은 질소가 높은 비종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이제 인산이 높은 비종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정식 후 2주차가 되면 초기 생육기로 이때부터는 이제 30, 10, 10 비료를 사용하시면서 초세를 잡아줍니다. 다만 이때 밑거름이 강해서 초세가 너무 강하다면, 절간이 너무 길다면 이 30, 10, 10 비료보다는 균형 생장용인
20, 20, 20 비료를 사용합니다. 이때 초기 생육기에도 이 중간에 칼슘을 1회 정도 관주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정식 후 4주차부터 이 본격적인 착과기를 맞아서 인산 함량이 높은 비종을 사용하셔서 이 꽃을 잘 피우고 착과를 안정화시켜 줍니다. 이제 이 기간에도 칼슘을 최소 1회 이상 관주합니다. 그리고 정식 50일부터는 고추 비대 색을 내기 위해서 칼륨 함량이 높은 비종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는 칼슘 관주 횟수를 좀 더 높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방금 생육기별로 사용하면 좋은 관주비료 비종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게 있죠. 착과하기 전후 일수로 따지면 약 20일가량 인산이 높은 비종만 사용하고 정식 50일 이후부터는 또 칼륨이 높은 비종만 사용하면 되는 걸까요? 네, 농가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당연히 아니겠죠. 이제 고추는 잎, 줄기, 뿌리가 크는 영양생장과 꽃이 피고 수정하고 또 열매가 크는 생식생장이 동시에 일어나는 작물입니다. 이때 특정 한 가지 비종의 비료만 계속 사용하면 이러한 균형이 무너지게 되는데요. 질소가 높은 비료만 사용하시면 이제 웃자라고 꽃과 열매가 잘 떨어지고요. 인산이 높은 비료를 또 많이 사용하시면 이 초세가 약해지고 수량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륨이 높은 비료만 사용하신다면 이제 뿌리, 초세 유지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내용 중 이제 생육 단계 중 착과하기 전에는 이제 인산이 높은 비종 사용을 권장을 드렸지만 지금 내 고추의 생육 상태에 따라서 이 다른 관주용 비료와 교대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개와 착과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이 균형적으로 크고 있다면 인산이 높은 비종과 이제 균형 생장용 비료를 교대로 사용하시면 좋고요. 또 만약에 초세가 약하다면 질소 함량이 높은 비종과 이제 인산 함량이 높은 비종을 교대로 사용하시고 또 억제가 필요하다면 이제 칼륨이 높은 비종과 인산이 높은 비종을 교대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과실비대 및 성숙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내 고추의 세력, 상태에 맞게 칼륨이 높은 비종 아니면 질소가 높은 비종 등을 이 칼륨이 높은 비종과 교대로 적용해서 관주하시면 이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의 균형을 이루며 고추를 재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좀 복잡하고 이제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우선 평소에는 질소, 인산, 칼륨이 동일한 비종, 즉 20, 20, 20 이런 균형 성장용 비료를 평소에 사용하십니다. 이제 이 비료를 사용하시다가 세력이 떨어지고 초세가 약하다 싶으시면 질소 함량이 높은 30, 10, 10 이런 비료를 이제 관주하시고 또 뿌리가 약하고 꽃이 적게 피거나 이제 꽃이 잘 떨어진다 싶으시면 이제 한 번씩 인산 함량이 높은 비종으로 관주를 해줍니다. 그리고 세력이 좀 강하거나 이제 열매를 키우고자 하실 때는 이제 칼륨 함량이 높은 비종을 선택해서 관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고추 수확기에는 극고온기이고 또한 고추 품종이 복합 내병계 대과종으로 나오면서 이 수분 요구량이 높아지다 보니 칼슘 결핍 증상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 칼슘제를 연면 시비로도 병행하셔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칼슘은 요구량이 많기 때문에 이 뿌리로도 공급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질산 칼슘을 이용하시면 되고 일반 관주 비료와는 이제 혼용이 대부분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중간중간 관주 비료를 사용하실 때 칼슘을 단독으로 월 2회 이상 그리고 본격적인 고추 비대기에는 최소 10일에 한 번 정도 관주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이제 그리고 관주비료 사용은 이제 보통 제품 사용 방법을 보시면 7일 간격, 10일 간격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된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고온기가 되면 이제 수분이 금방 부족해져서 물을 자주 주게 됩니다. 이때는 관주비료도 물 주는 횟수로 나눠서 주시는 게 좋은데요. 즉 맹물만 관수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물을 공급하고 이때 관주비료를 200평에 2kg 한 번 줬습니다. 그런데 고온기가 돼서 물을 일주일에 4번 공급하신다면 이때 관주용 비료도 물 줄 때마다 즉 물 주는 횟수로 나눠서 관주용 비료를 500g씩 줍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하시면 일주일에 한 번 관주 비료를 주고 나머지는 맹물만 주시는 것보다 훨씬 토양 속 양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관주 비료는 이제 희석 비율보다는 평당 사용량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어느 관주용 비료가 사용량이 200평당 2에서 3kg이라고 가정한다면 이제 가끔 농가분께서 희석 배수를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씨 농도를 고려해서 1000배라고 안내를 해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알려드리기도 하는데 이제 희석 배수로 주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만약 1000배로 희석해서 관주 비료를 넣는다면 200평에 물 1톤만 넣게 되는 경우에 이제 물 1톤에 1000배는 이제 관주 비료 1kg인데요. 이제 200평에 1kg 관주 사용으로 이제 사용량이 부족해지는 거죠. 반대로 200평당 물 5톤을 넣는다면 1000배 희석은 관주 비료가 5kg입니다. 이때는 사용량이 또 너무 과다한 것인데요.
조루관주가 아니라면 희석 배수보다는 평당 사용량으로 관주비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관주비료만 잘 사용하면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알갱이 비료를 추비료 안 해도 되는지에 대한 문의도 많이 주시는데요. 이 관주비료를 주는 것 자체가 추비입니다. 당연히 알갱이 비료로서 추비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단 밑거름을 충분히 잘 시비한 상태이고 또 꾸준히 주기적으로 관주비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주비료와 알갱이 비료 추비를 병행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관주비료를 필요시에만 사용하시는 경우, 즉 관주비료를 적게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관주비료를 꾸준히 사용하시다가도 이 본격적인 장마기, 즉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관수하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관주비료도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본격적인 장마 전 엔텍 같은 완효성 비료로 추비를 넣어주시면 효과적인 추비 관리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정식 이후 효과적인 관주용 비료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고추는 물 빠짐이 좋은 토양, 배수로 정비가 잘 되어 있고 병해충 방제 관리가 잘 되고 있다면 관주 비료를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수확량을 내가 원하는 대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잘 참고하시고요. 관주 비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내용의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